오늘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만화 영상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1페이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행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행복을 어디에 숨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행복을 넓고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면 어떨까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놓으면 어떨까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음속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복이 멀리 있는 줄만 알지 정작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마지막 마법사의 이야기를 참고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답안 한번 볼게요. 행복은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노력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미 행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기유발 영상으로 준비한 것은 최인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인데요. 강연의 큰 요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 교수님께서는 인간이란 모든 경험을 평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 식사 맛있었어? 라고 평가를 하면서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평가하려는 강한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한가? 라고 묻는 질문은 곧 나의 삶을 그 통째로 나의 어떤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체로서 나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세요. 이 얘기는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삶의 어떤 주체로서 내 삶의 만족도를 언제든 내가 스스로 되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행복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던 인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 좋게 내가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질병, 자연재해, 전쟁, 폭력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곧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조들의 생각이 행복이라고 하는 각국의 언어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력과 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로 행복이 잖아요. 이 happiness에서 happ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일어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어로 행복이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좋다와 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인 한자인 행복 같은 경우에도 다행 행자에 복자를 써서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다행히 나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복의 어원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연히 우리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행복을 찾아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행복을 마치 어떤 나의 노력의 산물처럼 꼭 내가 가져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치우쳐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계속 우연의 행복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유발 영상으로 아까 봤던 그 영상의 내용이랑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하죠. 지금부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 행복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인데요. 그래서 행복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복이라고 하면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즐거움이나 만족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외면적인 조건을 충족하여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 아름다운 외모, 명예와 인기 같은 것들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이 이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면적 조건을 충족하여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입니다. 평화로운 마음, 다른 일을 도우며 느끼는 보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내면적인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94페이지에 동서양 사상가들이 바라본 행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에피쿠로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석가모니 이렇게 4명의 철학자를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추구해야 하는가? 교과서 93페이지의 그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을 실험실로 초청하여 먼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 $5씩을 나누어 주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전부 자신을 위해 쓸 것을, 다른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것을 지시하였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다 쓰고 실험실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물었다. 어떤 사람들의 행복이 더 커졌을까? 바로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나를 쓸모있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순간적인 행복을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그런 행복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남을 위해 무언가를 주었을 때 느끼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위의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이기심만 채울 때보다 남을 배려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람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외면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적 조건만을 충족시킨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면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더라도 누군가를 향한 실망, 분노, 미움, 질투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 불안 등을 지니고 산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면의 풍요로움이 필요한데요. 내면의 풍요로움이란 첫 번째로 현재의 삶에 대한 긍정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원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얻는 마음의 보람 같은 거, 이런 기쁨을 우리는 내면의 풍요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와 함께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평화로움도 역시 내면의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외면적 조건도 필요하고 내면의 풍요로움도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배운 내용 문제 풀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면 O인지 X인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행복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2번. 내면의 풍요로움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정신적인 만족감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이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진정한 행복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외면적 조건의 충족과 함께 내면도 풍요로울 때 얻을 수 있다. 이건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정답은 O입니다. 4번. 진정한 행복은 외면적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적 풍요로움과 외면적 조건을 둘 다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말고 잘 기억하며 교과서에 정리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심도 있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